방송을 듣는 사람이나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거는, 불안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살아있는 모든 것에게. 이 불안이라는 건 내가 알 수 없는 미래를 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로 나아가는 한 발의 내디듬은 용기가 필요하고, 모르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공동체라는 말을 안 해도 이미 공동체 안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현대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세계적으로 뭐 글로벌 또 지구촌 시대에 살면서 줌을 할 때도 전 세계 사람들과 우리는 연결되어서 이야기하고 공부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고립되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진짜 공동체는 뭘까요? 제가 어렸을 때 온 마을이 공동체였어요. 우리 집에 조그만한 거 특별한 음식을 하면 엄마가 저보고 갖다 주라 그랬거든요. 한 마을이 한 가족이었어요. 작은 거지만 엄마가 지어주는 이 갖다 주는 거 쟁반에 이웃집에 갖다 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집에 이거 했어요, 이거 기분이 좋아요, 아버지의 생신이었어요 하고 갖다 드렸던 게, 이게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들 이제 현대에 오면서는 어떻게 변화가 됐어요? 이웃이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공동체이지만, 한 아파트에 살고 한 라인에 사는 공동체이지만, 이렇게 우리는 연결되어 있지만 폐쇄적인 이런 생활을 하고 있죠. 또 우리가 한 학부에서 뭐 대학원에서도 그렇고 또는 우리가 학습 동지로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요, 한 공간 안에서 공부를 하고 공통적인 이런 이론을 공부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심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정말 단절되어 있거든요. 그 마음 자체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서로서로 각자가 여기서 얻고자 하는 게 다르고, 또 소통을 하는데도 굉장히 견제하면서 경쟁적이면서 이렇게 말을 여는 거 봤을 때 너무 고립되어 있다는 걸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 갈까요? 아까도 앞에 서두에도 조금 말했지만, 우리가 내 마음을 받아주는, 내가 있는 그대로 약간 부족한 거, 또 나의 상처, 나의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우리 가정에 좀 안 좋은 이런 얘기들을 이야기할 때도 평가 없이 들어주는 이런 한 사람, 한 공간, 이거를 찾아보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운동하는 친구가 있어요. 운동. 저보다 나이는 한두 살 많지만 운동을 하는데 뭘 하냐? 아무것도 다른 거는 주의 기울이지 않고 함께 걷는 거예요. 그냥 어디론가 목적지를 향해서 걷는데, 그 걷는 과정에서 오늘 내가 있었던 일주일간에 있었던, 일주일에 보통 한두 번 걷는데 한두 번 있었던 속상했던 거, 또 우리 가정에서 내가 서운했던 거, 내가 인정받지 못했던 거,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상대가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그렇지만 그렇구나, 아 그랬구나, 이 얘기만 해주는데도 괜히 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면서 걷고 그 목적지까지 걸어갔다 오고, 이런 과정에서 제가 회복되어지고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있고, 또 일주일간의 그 걷는 시간이 기다려지는, 그렇게 걸으면서 이완되고 연결되어 있다는 이런 거를 느끼기 때문에 또 기다려지겠죠. 우리 독자님들도 한번 이런 기회, 누군가가 한 사람 연결되어 있다는 이런 한 사람을 찾는 거, 안심되고 내가 안전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한 사람을 찾는 거, 이런 걸 만들어주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공간도, 한 공동체도 그런 공동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저는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는 사실은 책 모임이거든요. 책 모임. 책 모임 안에서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인인데요. 기독교인 안에서 우리가 1대1로 성경책 하나를 가지고 나눔을 할 때가 있어요. 동반자하고 양육자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사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자기의 모든 사례들, 신앙적인 문제, 생활의 문제, 고민거리를 거기서 다 사례를 나누는 게 있는데요. 그거를 통해서 안전한 대화를 할 수 있고, 안전한 공간이다, 안전한 대상이다 라는 걸 생각하면서 제가 1대1 양육을 하거나 걸으면서 한 공동체, 한 대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가고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은영 박사의 심리 이야기 많이 듣거든요. 심리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그쪽에서 보면 와, 우리는 개인 심리 상담실도 놓고 하기 힘든데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 이미 저는 치료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혼자 있을 때는 그 문제가 자기가 생각하는 게 다 맞아요. 근데 하나의 매체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어떤 심리 상담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스스로 답을 찾게 하는 게 우리 심리 상담
상담이잖아요. 전문가가 대화를 통해서 다른 매체를 통해서 스스로 자기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어떤 심리적 골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심리 상담실인데요. 그 감정의 매듭을 함께 풀어가는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 전문가를 만나는 것, 전문 매체를 만나고, 이것이 저는 심리 상담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오은영 박사님도 그 방송 매체에서 다양한 사례들을 가지고 와서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촬영을 해가지고 객관적으로 보게 하잖아요. 이 객관적으로 가족들의 대화, 그 아이의 하는 행동, 엄마가 하는 행동, 이런 걸 보면서 부모 자녀 간에 어떤 것이 문제가 출발들이 발언이 됐는지, 부부 간에 어떤 문제들이 발언이 됐는지를 스스로 그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느끼게 하고 또 생각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모티베이터가 되기도 하는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기를 어떻게 그럼 바꿀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되는 건데요. 저는 심리 상담이랑 그런 거라고 봅니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말하는 방법, 습관, 생활 습관 이런 걸 보면서 아, 그 사람이 이러한 것에 갇혀 있구나, 이러한 것을 주로 쓰는구나, 이거를 딱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쓰는 용어를 한 번 더 물어줌으로 인해서 자기를 알아차리게 하는 거, 깨닫게 하는 거, 이 알을 깨고 나오게 하는 거, 이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삶을 해결하고 문제의식만을 풀어나가고 나아가는 방향성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심리 상담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심리 상담, 심리랑 친해지는 거, 특히 내 마음과 친해지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내 마음과 친해지기의 첫 번째는 기분 알아차리기, 감정 알아차리기. 이거를 누가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냐면은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이름 달아주고 자기가 친해지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1 심리상담가는 본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때때로는 자기가 하는 일상을 녹음을 해가지고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느낌이나 기분이나 이런 것들이 불안으로 떠오를 때에 이것이 아, 내가 지금 위협을 느끼고 있구나, 내가 이 불안은 어디서 왔지, 아, 내가 지금 위기를 느끼고 있구나, 뭐지? 이거 이제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자기 감정, 자기 기분에 이런 거를 감정에 굉장히 민감한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감정에 민감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내가 자주 내 감정을, 느낌을 이름표를 달아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걸 이름표를 달아줄 때 우리도 구체적으로 그 감정에 대해서, 그 느낌에 대해서, 이 신호에 대해서 이름 달아줌으로 인해서 감정을 다양한 감정의 스펙트럼으로 우리가 알아가고 느끼고 붙여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는 그 사람이 불안하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감정으로 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몸으로 오죠. 몸으로 오면은 사실은 더 못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의 민감성도 있지만 몸의 민감성도 저는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내 몸이 피곤한 거에서부터, 눈이 뻑뻑한 거에서부터, 어깨가 뻐근한 거에부터, 목이 뻣뻣한 거에서부터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불안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친해져라. 네가 목이 뻣뻣하구나, 네가 지금 가슴이 답답하구나, 한번 내가 똑같이 몸에서 느껴지는 거를 얘기해 본 만으로도 어때요? 이완이 된다. 그러면서 호흡을 2위에서 깔딱깔딱 막 짧게 하고 있던 거를 깊게 이 밑에 단전까지 깊게 들이쉬고 깊게 내쉬는 것부터 해보면 우리가 불안과 친해지고 공존하고 이완됐을 상태에서 내가 나아갈 방향, 이 불안이 나의 거울이 되어서 내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나를 정말 발전시키고 승화시키고 행복하게 살아갈 나로 만들어갈지, 나다움을 찾아갈지가 분명히 나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것들 이후에 뭐가 나와요? 생각하는 기록도 되고, 또는 내가 안전한 사람들과 정서적인 나눔도 용기 있게 내가 시도할 수 있고, 또 여행도 할 수 있고, 또 누가 음악을 들어보면서 그 느낌도 적어볼 수 있고, 이런 행동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친해지고 자기다움의 길을 찾아가고 행복을 창출해가는 자기 인생의 경영자가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방송을 듣는 사람이나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거는, 불안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살아있는 모든 것에게. 이 불안이라는 건 내가 알 수 없는 미래를 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로 나아가는 한 발의 내디듬은 용기가 필요하고, 모르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 불안을 계속 잠재우고 억눌러 두는 게 아니라 그냥 친해지면 좋겠어요. 너 불안하고 왜 왔니?
또 왔구나. 뭘 알고 싶어? 물어봐. 라고 친해지게 자주 대화하고요. 불안이 몸으로 느껴지는 걸 알아차린다면 그 몸에게 너 왜 가슴이 뛰니? 너는 왜 지금 목이 뻣뻣하니? 어떤 일이야?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분명히 그 몸은 아마 어디엔가가 감정이 심어져서 기억을 뚫고 얘기해 줄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주로 말을 하는 게 예술이나 운동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저는 일어나서 운동을 하는 걸 해요. 일주일에 한두 번 긴 시간을 걸으면서 운동이라는 걸 의식을 하면서 걷는 거를 통해서 제 몸에게 위로와 또 선물을 주고 있고요. 왜 선물이라는 표현을 하냐면 운동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몸에 신경 전달 물질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움직임이거든요. 움직임이 일환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그거 외에도 저는 근력 운동을 통해서 제 근육이 건강해지는 이런 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우리 독자님들 또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내가 불안하거나 우울할 때 내 몸을 움직이는 걸 먼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런 다음에 마음과 몸이 이완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내 마음을 열어서 누구에겐가가 정서적인 연결이 가능하고, 또 내가 나한테도 하고 싶은 것도 생각이 나고, 뭐 꿈도 생각이 나고, 비전이 생각나고, 뭐 여러 가지 저는 다 나한테 할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온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더 또 이제 마음이 복잡할 때는 예술가들의 전문가들의 예술 표현 활동 했던 것들을 저는 많이 다니거든요. 무용도 다니고 그림 전람회도 좀 자주 가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음악회도 가서 그들이 불안 또 현 시대의 어떤 이슈들을 어떤 작품이라는 이름으로 무대에 올려놓는 거, 또는 공간 안에 전시해 놓는 거, 이런 거를 보면서 객관적으로 불안이라는 걸 보게 되고 내가 이완이 되고 조금 더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시각이 넓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내 문제를 좀 더 나다움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더라고요. 우리 독자님들도 또 유튜브를 청취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작은 하나의 나를 사랑하고 나한테 선물 주는 이런 기회를 의지적으로 마련함으로 인해서 정서적으로 이완되고 자기다움의 세상 또는 자기다움의 인생 또 행복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